어이 흥 우야 흥 우야 흥 흠. 이번에는 오행의 목화토 금수 중에 에, 이제 토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토는 만물의 본이고 또 재산입니다. 재산. 토는 재산입니다. 우리가 이제 부동산 하면 이제 다 재산으로 알지요. 부동산은 뭘로 이루어졌어요? 주로 토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제 뭐 그래서 그렇다는 것은 아니라 토는 본 바닥이 재산입니다. 왜냐? 모든 재화가 땅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으로 넘어가면서 각각의 그 모든 것들이 그 산업들이 발달하지만 1차 산업의 발달이 없고서는 2차 산업이 발달할 수가 없습니다. 2차 산업의 발달이 없고서는 3차 산업이 발달할 수 없죠.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것은 기본인 1차 산업의 토에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은 다 어디서 나와요? 땅에서 길러져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고구마 농사를 좀 많이 지었어요. 그리고 또 쌀 농사를 또 많이 지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웃에게 주면서 나는 돈을 받고 팔지요. 네. 그렇게 해서 재산의 형성이 토에서부터 이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토는 만물이 살아가는 데 가장 근본적인 재산이 되는 것이 토와 토에서 나오는 생성물들이 되지 않겠어요? 아니, 내가 뭘 먹고 싶은데, 내가 수박이 먹고 싶으면 누군가 수박 농사를 지은 사람에게 가서 내 돈을 지불하고 사 먹죠. 네. 아, 내가 좀 무엇이 먹고 싶다 할 때는 시장에 가서 내가 돈을 주고 사잖아요. 그럼 그 물건은 누군가는 키워서 땅에서 재배해서 나오는 물건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하여간 모든 것을 보는 토에서 시작이 된다. 우리가 이제 밭에서 시작이 되고 땅에서 시작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천간에는 이제 말하자면 무와 기가 오행상 토에 속하고 지지에서는 진술, 축, 미 네 개가 됩니다. 이건 왜냐하면 진술, 축미의 이것들은 사계절의 결과물들이기 위해서, 즉 인묘 다음에 봄에 진이 오죠. 진토. 토입니다. 그럼 뭐예요? 인묘의 봄에 농사를 지어지는 것에 대한 결과물이 진토죠. 예. 그 다음에 4, 5 여름을 지나면서 그 다음에 미토가 오죠. 미토. 미토는 여름에 4, 5 미의 3개월에 대한 결과물이 미토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가을이 되어서 신유 다음 금의 가을 계절의 신유 다음에 술이 오죠. 술토. 이것은 뭐예요? 이것도 결과물입니다. 그 다음에 겨울의 결과물은 해자 축이 되죠. 그럼 해자, 겨울에 10월달, 11월달에 결과물은 축토가 되죠. 그래서 사계절의 끝머리의 결과물들이 토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이제 동서남북을 정할 때는 물론 동쪽은 목, 그 다음에 남쪽은 화, 서쪽은 금, 북쪽은 수의 기운을 가졌는데 이 토는 어중간하게 각각의 사이에 끼어져 있어서 어떻게
좀 자리가, 그러니까 중앙방에다 모아놨습니다. 이 중앙방에다 모아놓은 이유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토는 중앙방이다. 즉, 그 말은 동서남북, 어떻게 평면이죠? 중앙에 토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이것이 입체가 되는 겁니다. 입체. 원형의 지구에서 입체의 지구로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진토가 중앙방위에서 진술충미의 토가 있어서 각각의 방향에서 입체를 이루기 때문에 말하자면 우리가 지구본처럼 둥글게 원형이 되는 것처럼 중앙방위에 둔 겁니다. 요것의 원리를 잘 좀 아시면은 상당한 그 오행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방위는 중앙방위이고 색깔은 황색입니다. 누런색이죠. 그 다음에 맛은 단맛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행 특성상의 말해서 물체의 구분으로 분류를 해보면 우리가 이제 무엇을 생산하는 공장, 공장에 또 창고가 있어야 되겠죠. 창고. 그 다음에 이제 화로, 도자기, 시계, 서적, 골동품, 전자 계산기, 물감, 조미료, 식품, 골재, 시멘트, 모자, 의상, 토목, 비품, 외래품, 특허품, 약재, 이렇게 많아, 뭐. 경품, 부채, 장판, 무기, 증권, 자갈, 모래밭, 얼음판, 또 농사짓는 농토 등이 분류, 특성상 물체의 분류에 토에 속합니다. 인물로 이제 또 구분을 해보면 군인, 은행원, 세무사, 소년, 중개인, 부동산 업자, 여관업자, 영어인, 영어인이란 말은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 감옥에 있는 갇혀 있는 사람들을 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용사, 불청객, 범법자, 광고업자, 요리사, 법관, 석공, 토목기사, 재봉사, 빈곤자, 경찰관, 수의, 그 다음에 이제 변호사, 예술인, 주색 잡기에 능한 자. 이제 말하자면 뭐 주색 잡기라는 뭐, 좀 허송세월하고 술과 참 이렇게, 뭐 노름이나 이런 방탕하시는 분들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목, 자본가, 마취사, 영양사 등이 인물을 중심으로 보면은 이렇게 토에 속하는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체의 분류로 보면 비장, 복부, 코, 수족, 맹장, 췌장, 접촉물, 피부, 허리, 가슴, 갈비, 등, 위장, 배, 입술, 척추, 잇몸, 항문, 위신경 등이 말하자면 이제 오행의 분류에서 토에 들어갑니다. 이제 오행의 설명은 이제 이번 시간으로 인해서 이제 목화 토금수에 대한 또 간략한 분류는 내가 여기서 이제 이번 시간에 마치고 내가 이제 우리 절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괜히 참 이 절을 생활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래요. 많으신 분들이 참 찾아오세요. 찾아오시고
또 그분들하고 어떤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어찌 보면 또 그 참 사람들의 생을 참 훔쳐보게도 되고 이제 엿보게도 되는 그런 과정이 이제 있죠. 근데 나한테 찾아오는 중에 이제 또 유독 좀 기억에 남는 친구가 이제 그 친구가 말하는 이제 돼지띠에 기해생 10월 을해월 을사날 태어난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 이름이 백수인데, 뭐 실제 이름이 백수입니다. 예, 예, 백수예요. 근데 이 백수는 자기가 이제 말하자면 이제 자기 부모님이 이제 한의원을 하셨던 운영하는 집에서 태어나서, 나름대로 자기도 좀 한의학의 조예가 있어요. 근데 이제 공부를 좀 좋아해야 되는데 이 친구가 지금 현재 하는 일은 이제 건축업, 예, 돌 다루는 일을 하시는데, 근데 참 내가 이제 이름이 백수니까 너무 특이하니까 이제 내가 이제 갖고 오면 참 내가 이제 야 백수야 백수한테 이제 많이 놀리죠. 그래서 나는 그때는 이제 친구를 쌓다 보니까 참 서로 백수야 백수하면서 이제 진행이 처리가 되는데 올 때마다 이 백수의 머리는 달라져 가지고 와요. 나한테 올 때마다. 어떨 때는 말하자면 이제 운세를 보는 법이라든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도 또 관심을 가지고 와요. 또 그런가 하면은 어떨 때는 이제 말하자면 옛 신선들이나 도인들이 어떻게 생활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나름대로 참 돌고 도는 말들을 또 물고 또 들어와요. 들어와서 나한테 이제 참 얘기를 하게 되고 뭐 참 자신이 살아오면서 어떤 있던 일들, 그러니까 부인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이건 참. 하여간 세상에는요, 다 제멋대로 살고 있잖아요. 그래, 이제 백수가 이제 참, 어느 날 또 놀러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이제 참 얘기를 하면, 그날은 좀, 나름대로 좀 참선을 해보겠다 그래요. 자기가 이제. 그래서 내가 이제 조용히 법당에서 그럼 조용할 때 이제 이렇게 하라고 이제 내가 몇 마디 지도만 해주고, 참, 이게 밖에 이제 저는 이제 나와서 일을 보고 있는데 참, 그날은 정말 아주 진지하게 열심히 아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얼마나 시간이 지나서 나오더니 참 이 절에 와서 참 자기가 이 좌복에 앉아서 말하자면 참선을 하고 이렇게 하면 참 마음이 맑아지고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날은 이제 그 내가 이제 옛날 선사들의 얘기를 내가 해줬죠. 회양선사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 절에 말하자면 마조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아주 참 이렇게 이제 참 참선을 잘하고 공부에 아주 참 열을 올리는 스님이 계셨어요. 근데 해양선사는 이렇게 썩 보고는 저놈이 이제 어른들 도인들의 눈에는 벌써 딱 보면 상대의 어떤 가치나 무게가 나를 볼 수 있고 알 수가 있죠. 하게 저놈이 좀 물건은 물건인데 저게 좀 자기가 참선만 한다고서는 되는 것이 아닌데 라는 이제 생각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날도 해양선사는 마조 스님한테 그러죠. 아유 참 스님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참선을 그렇게 열심히 하십니까? 그랬더니 도를 이루고 부처를 이루기 위해서 참 이렇게 참선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선사는 밖에 나가서 기앗장을 하나 구해 가지고 와가지고 스님이 참선하는 방 앞에 돌에다가 이제 말하자면 이제 기앗장을 이제 문대는 거죠. 이제 말하자면 갈아대는 거죠. 그러니까 참선을 하던 스님이 이렇게 돌아다 보니까 스님이 말하자면 돌에다가 말하자면 기앗장을 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주 스님이 하도 스님의 행동이 기이하잖아요. 생각해보세요. 돌에다가 기앗장을 갈고 있는데 안 물어볼 수 있나요? 그래서 스님
이렇게 참 선사가 쳐다보니까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나 거울을 만들라 그러네. 아니,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마주 스님이 팍떡 의심이 나는 거죠. 아니, 아무리, 응? 갈아도 기아장이 거울이 되겠습니까? 그건 아주 어리석은 짓이죠. 이제 이런 토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딱 선사는 마주 스님을 바로 딱 보고, 당신은 돌을 닦는다고 참선을 하고 있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참선만 한다고 되겠는가? 이 얘기입니다. 당신이 참선만 고지간다면 안진뱅이 부처를 구하는 뿐이 더 되겠느냐? 부처를 안진뱅이 만들어서 뭐 하려고 그러느냐? 아, 그 말을 하는 순간에 딱 마주스님이 뭔가 캐치를 하죠. 아, 무릎을 딱 꿇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마음을 보는 공부를 해야 된다. 마음의 심법을 보는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마차가 나가지 않는다고 수레를 떼야 되느냐, 바퀴를 떼야 되느냐,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하조 스님이 묵묵히 뭔가 이 깨달음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머물 것 없는 법에 대해서 취한다거나 내가 얻어진다거나 버리려는 생각을 하지 말라. 그대가 만일 안진뱅이 부처가 된다면 부처를 죽이는 일이 되고 않는 일에만, 즉 참선하는 것에만 집착한다면은 너는 도의 이치를 통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나서는 이제 내 말, 지금 내가 이 말을 하는 이것은 밭에 씨를 뿌리는 것 같고 내가 법의 원리를 설하는 것은 하늘에서 비가 내린 것 같은 이치인데 사람들은 인연이 때가 도래되어야만 도에 머물 수가 있고 도를 택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인연의 때가, 인연의 때는 뭐예요? 인연이라는 건 혼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죠. 나와 너의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보니까 물건이 쓸만한데, 그러니까 너도 좀 도에 대해서 좀 내가 일러주고 싶어서 내가 이거 이렇게 내가 너한테 일러주고 있다. 이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마조 스님이 그렇겠죠. 도라는 것이 빛이나 형상이 하는데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마음을 보는 눈이라야 도를 볼 수가 있네 라고 얘기합니다. 즉 마음이라는 것은 본다는 것은 뭐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지금. 예. 마음을 보는 눈이라야만 도를 볼 수가 있다는데 이 마음을 뭘로 보느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잠깐 말을 옮겨서 하엄경에 어마어마한 말을 줄여서 딱 한마디가 딱 나와 있는 것이 뭐예요? 일체유심조입니다. 일체유심조. 일체만법은 마음의 조화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의 조화가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 이거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오늘 바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일체만법은 마음의 조화다. 즉 오로지 마음 속에서 이 마음이라는 걸 빼버리세요. 빼버려요. 그럼 뭐예요? 유공이 되겠죠. 그 자리가 비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중요한 얘기는 일체만법은 유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유공의 조화. 오로지 공의 조화입니다. 그럼 공과 마음이 같다는 것을 알아차리면 이거 어느 만큼 많이 참 진전된 사람이에요. 예. 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서도 해양선사는 마주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도가 빛이나 형상이나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닌데 그걸 어떻게 봅니까? 그랬더니 마음으로 봐야 된다. 그럼 마음으로 봐야 되는데 무엇으로 봐야 된다? 마음법이 공한 마음으로 봐라 이 얘기입니다. 책이나 원문에 이런 얘기 없습니다. 내가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예.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 이제 마조가 제자죠. 마조가 이제 참 도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응? 만일에 이루어짐이나 무너지는 것이나 모아지는 것이나 흩어지면서 도를 보았다면 이건 도를 제대로 보는 것이라 할 수가 없네. 더 이상 군더더기를 내가 얘기할 수 없으니 내가 개송을 일러줄게.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개송을 하나 읊어줍니다. 이제 참 불가에서 이게 참 스님네들이 대화에서나 어떤 끝자리에서 보면 꼭 개송이 이제 들어가는 이건 정말로 참 아주 딱 그 자리에 들어가는 자리를 갖다 찍어주는 거거든. 그걸 갖다 우리가 이제 자기의 생각으로 굴리고 자기 어떤 걸로 상식으로 풀어내려면 그건 이 머리가 빠개져도 풀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 개송이 이제 이러죠. 마음의 밭에 여러 씨앗이 있으니 비가 내리면 모두 싹이 트리라. 산매의 꽃은 형상이 없으니 어찌 허물어지고 또 어찌 이루어지겠나 이렇게 합니다. 내가 좀 전에 마음이란 단어 대신에 공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어봐라 했죠. 여기서도 그렇잖아요. 산매의 꽃은 형상이 없으니 그건 상이 없다. 무상이라는 얘기입니다. 무상. 네. 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 자리에 공의 자리죠. 네. 그러니 공이라고 하는 그 공의 자리가 어찌 허물어지고 또 이루어지고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참 이 마하조 스님이 참 해양선사의 그 도움을 받아서 말하던 눈을 뜨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래요. 도라는 것은요, 실상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제가 참 공부를 하고 집에 와서야 참 내가 목숨 내놓고 얘기를 합니다만 도라는 것은 먼저 마음법이 공한 것을 먼저 보면은 더 이상의 흔들림이 없습니다. 근데 이 공을 차지하기까지가 사람들이 어렵습니다. 공. 비어있다고 하니까 빈 걸로만 압니다. 비어있으면 필요 없는 것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한야신경에 제가 이제 그 첫 마디의 그 얘기가, 관자재 보살 행심바냐 바람일다시 조견 오온 개공. 조견. 들여다봤더니 오온이 비어있더라. 도일체고액. 모든 들여다봤더니 오온이 비어있음을 알고서 일체의 모든 고통을 딱 내던질 수 있었다 이 얘기입니다. 더 이상 뒤에 얘기들은 필요도 없는 얘기예요. 반야신경에서도요. 네? 그 다음에 뭐 세기공예, 공의세계 쭉 나가서 이제 좀 원문이 이어집니다만은 조견, 오온, 개공, 일체 만법을 모든 것들이 오온, 내가 안입이 설 수 있는 이 오온의 작용이 비어있다. 비어있다는 말은 뭐예요? 끊임없이 변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을 취하는 자는 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으신 분들이 도를 취하지 못하고 지금도 고생하시는 걸 보면 실로 안타까울 뿐인데 내가 그런 분들한테 가서 일러준 줄 모릅니다. 스님이 참 얼마 전에도 참 누가 얘기 듣고 왔어요. 나라 간보러 온 건데 어쩌건지 모르나. 스님 좀 도에 대해서 한 수 배웁시다. 벌써 한 수 배웁시다는 이 말이 벌써 이미 그 사람은 나한테 불합격이에요. 나를 간보러 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한 수 배우자는 얘기가 벌써 이미 거기서 딱, 아유, 나는 아는 바도 없고 당신한테 일러줄 것도 없어. 가시오. 그러고 보냈어요.
아, 스님, 네, 이 얘기 들었는데 한수 배우러 왔습니다. 뭘 배워? 그 한수의 도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예? 너는 자격 없어. 그렇다고 그 사람한테 자격 없다는 얘기를 할 것도 없고, 아유, 난 아는 법 없으니까 가시오. 그렇게 보냈어요. 도를 배우러 가는 자는요, 아, 어의 언행이 달라요. 자, 또 다음 시간으로 재밌는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네, 고맙습니다.